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지속되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대 은행이 미뤄준 대출 원리금이 36조 원이 넘는 가운데 금융 지원이 종료되는 오는 9월부터는 깜깜이 부실이 현실화할 분위기다. 부실 채권 NPL이 급증하면 은행들도 연체율 관리를 위해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그간 정책 지원에 위축됐던 NPL 시장이 활성화하는 역설적 호황도 전망되고 있다. 최근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의 개인신용대출, 기업대출 등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대출 부실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이 늘면서 부동산 임대 강제 경매 신청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매 낙찰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원룸 전세 보증금이 올해 하락한 반면 월세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학개미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하락장과 채권 상장 지수 펀드 ETF를 많이 사들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미 증시의 불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은행의 파산 위기가 겹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회동,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최종 합에 도달에 실패했다고 투자 전문지 밸런스가 9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변화로 외교와 안보를 꼽았고 거대 야당에 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사과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계좌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부적절한 언행으로 잇따라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당원권 정지 6개월 또는 1년의 중징계가 유력한 가운데 징계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더견 씨 등 3인방을 모두 체포했다. 정부와 여당은 주가 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시찰단 파견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시찰단이 객관적 검증이나 안전성 평가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용어의 차이일 뿐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시찰단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의 명분만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2차례 공습해 15명이 숨졌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겨냥한 공습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알자지라 방송은 사망자 중 민간인이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혐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피해 여성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 66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심원단은 트럼프의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성추행과 폭행,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부자일수록 저축보다는 투자를 많이 하는 탓일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90%가 이자가 아닌 배당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최고기온이 26도까지 올라 전국적으로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이상 부풀뉴스의 심기자였습니다.